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무원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무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무원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설명 내용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따로 Q&A를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줌 하단에 그 Q&A 버튼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설명이 끝나고서 따로 Q&A 시간에 이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는 크게 네 단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오타가 났는데 서비스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세 번째로는 이제 세무 대리인분들이 저희 세무원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정책이나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그게 이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 세무원은 이제 종합 세무신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분들의 손쉬운 고객 관리나 세금 신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고객 관리, 인건비 신고, 부가세 신고 등 다양한 세목의 범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세무원은 이제 가장 간편한 세무신고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무대리인분들이 가장 많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시간이 소요되시는 부분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가 어떤 게 되는지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저희 세무원은 이 부분을 자동화해서 쉽고 빠르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상세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번거로운 신고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과세 자료를 비교해서 수익 금액을 확정시켜 드리고 비용 같은 경우 저희 AI를 통해서 계정 과목을 자동으로 분류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의 경우에도 따로 전자 파일을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직접 첨부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신고를 하고 접수증과 납부서까지 자동으로 수집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두 번째로 고객과의 소통 부분입니다. 저희 세무원 서비스는 카카오 알림톡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별로 제가 뭐 예상세액이라든지 뭐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단계별로 알림톡이 발송이 돼서 소통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세액이나 조종료가 얼마이다. 그리고 신고가 완료되었다. 아니면은 이제 조종료 결제까지 저희 세무원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납세자의 공제 여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고객 맞춤형으로 공제 여부를 설문을 통해서 자동으로 판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고객 설문을 통해 응답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응답받은 설문 내용은 자동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쪽 자료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원은 안전한 세무대리인용 세무신고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무원은 이제 단순 플랫폼이 아닌 세무사무소의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플랫폼 등에 있어서 자유롭고 아무래도 저희가 3.3 서비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세무원은 3.3과 별개의 서비스이고 고객 정보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 완전히 분리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세무원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세무 플랫폼이라든지 뭐 알선 같은 뭐 법정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세무원 고객과 3.3 고객은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원 같은 경우 저희 세무원의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 세무사무소명이 노출이 되어서 고객은 세무사무소의 서비스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저희 세무원의 고객은 3.3 회원과 완전히 분리돼서 관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세무원의 고객은 담당 세무사무소에 1대1로 귀속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금 계산에는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정보는 알고리즘 형태로 암호화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원은 세무대리인에게 생산성 높은 세무 검토와 신고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원을 사용했을 때,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검증된 결과로 보았을 때, 세무원을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20배 정도 향상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일반적인 세무대리인분들이 직원 한 명당 한 50개 정도 거래처를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세무원을 사용했을 때는 한 명당 1일에 50건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에 대해서 예상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같은 것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가족들에 대해서 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자동으로 합산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검토 시간이 확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신고를 하는 데는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내용이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광에 대해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기본적인 초안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실제 신고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접수증이나 납부서들이 자동으로 수집돼서 고객한테 전송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세무원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신고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게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와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화면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세무사 이제 소득세 관리 화면에서 세무사무소별 고유의 초대 링크가 부여가 되고 있고, 세무 대리인분들이 이 링크를 확인해서 고객분들한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분은 이 링크를 통해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저희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스크래핑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양가족에 대해 뭐 추가할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문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 신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 대리인분들은 이 신청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예상세액과 조정료를 발송하실 수 있고요. 다시 고객은 이 발송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결제가 필요하다면 결제까지 세무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혹시나 세무대리인분들이 결제를 세무원에서 하지 않고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계좌이체 같은 걸로 따로 받겠다 하신다면은 결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이제 신고에 필요한 실제 추가 정보, 뭐 주민번호라든지 추가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고, 유저는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분들은 이 신청까지 완료된 고객분들에 대해서 실제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 완료가 되었을 때 고객분은 신고 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 납부서까지 전부 다운받아서 기한 내에 납부까지 진행하면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화면이 보여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대리인분들이 고유의 초대 링크를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고객은 그 링크를 통해 이게 보이시는 화면이 처음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테스트로 해서 값을 임의로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실제 노출이 될 때는 각 세무사무소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상환 세무회계라는 세무사무소 명이 노출이 될 테고, 요 세무원 로고도 저희 설정 화면에서 이제 세무사무소별로 로고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 등록한 로고가 실제로 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요 화면을 통해 카카오톡에 가입을 진행하고, 이어서 약관 동의 후 카카오 또는 패스를 통해서 간편 인증을 통해 홈택스 과세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홈택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고객이다 라고 하시면은 세무원 내에서 홈택스 회원 가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조회가 완료가 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이제 작년도 24년도는 나의 소득은 얼마가 돼요 하는 소득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양가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문이 있다면은 추가 설문 후 여기 보이시는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설문이 있을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양가족에 대해서 추가 설문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분류를 해드리지만 정말 세법적으로 이제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청약저축, 뭐 전세대출, 월세, 뭐 주담대 같은 내역들에 대해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화면은 자, 참고로 그럼 실제 어떤 설문들이 노출이 되냐에 대한 이제 캡처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좀 많다라고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자면 세법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 대상이다 하면은 뭐 세대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라면은 뭐 세대주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뭐 세대주도 아니다 그리고 뭐 주택이 있다 라는 식의 세법상 요건에 설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요건이 불일치된다면은 중간에서 설문이 중지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법상 요건 아니면 공제 내역을 확인할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설문이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크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공장 이전 관련된 설문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뭐 캐디 같은 부분에 대한 과세자료 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경우, 아니면 뭐 창준감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업종 설문 등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이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겠지만 이제 사업장만 있어가지고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 기준으로 뭐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세법상 어떤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들, 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자녀, 그리고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라는 화면을 끝으로 설문이 완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은 신고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세무 대리인분들은 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예상세액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예상세액을 어떻게 발송하는지는 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세액을 발송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은 보이시는 것처럼 알림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알림톡을 클릭했을 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예상세액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설정한 조정료는 얼마가 되고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이렇게 돼서 계산이 됐습니다. 라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제가 필요한 경우 세무원 내에서 결제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제를 하면은 다음으로는 신고에 필요한 실제 정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입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입력하는 항목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환급계좌 정보 그리고 이제 관할 세무서 확인을 위해 이제 어느 주소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위해 홈택스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입력했던 부양가족이 몇 명 있어요. 앞에서 설문을 했다면은 뒤에서는 이 부양가족의 좀 상세적인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같은 인적사항까지 설문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이 완료가 됐다면은 신고 요청이 접수가 된 것이고요. 세무대리인분들은
요청된 고객에 대해서 따로 소득세 관리 페이지에서 신고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고가 완료가 됐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고객에게 알림톡을 통해서 신고가 완료가 됐어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이 신고 결과를 클릭했을 때 신고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추가적으로 국세 납부서, 뭐 지방세 납부서, 접수증까지 전부 다 PDF로 받아서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고객 입장에서 어떤 화면이 노출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실제 세무원 내에서 어떻게 화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는 크게 이제 저희 세무원 페이지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전 설정을 해야 되는 메뉴,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고객에 대해 검토할 때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세 발송이나 뭐 장부 작성 마무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기능에 대한 알림톡이나 뭐 이력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폭이나 환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저희가 뭐 가입 정보를 받은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는 저희 세무원 이제 관리 페이지에 계정을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완료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확인 또는 설정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초대 링크 확인입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초대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초대 링크 그 세무 대리인 고유의 초대 링크가 복사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 케밥 메뉴에 초대 링크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링크 형태로 어떻게 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링크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서 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따로 전달을 하셔서 신고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 초대 링크는 5월 7일 날 이 메뉴가 오픈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할 것들은 사무소 프로필 설정입니다. 아까 유저 화면에서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유저에게 노출될 로고 또는 이제 사무소 명 같은 걸 세팅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각 메뉴마다 저희가 세무사무소명과 이제 문의하기 버튼을 넣어 두었는데 이 문의하기를 클릭했을 때 어느 번호로 전화가 될지 아니면은 어떤 링크로 유저를 보내줄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화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직원 초대입니다. 저희가 처음 계정을 생성을 해 드릴 때는 이제 그 대표 세무대리인 한 분만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 세무대리인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소속 세무대리인 관리, 세무대리인 초대 메뉴에서 이 세무원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직원들을 또는 뭐 근무세무사 분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고요. 초대하실 때 보면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역할, 그리고 권한을 설정해서 초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권한 설명을 좀 넣어 두었는데요. 크게 계정, 배정, 정산, 민감정보 조회 네 가지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요 세무대리인 초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리고 배정 같은 경우는 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업무가 쌓이게 되면은 이 업무를 누가 처리해라라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라고 전체 신고 현황과 내 사무소의 전체 매출액, 그리고 환불액, 그리고 이용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다. 마지막 민감정보 조회 같은 경우는 신고하려 하는 고객의 또는 고객의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 동일하게 소속 세무 대리인 관리, 계정 관리 메뉴에서 이렇게 권한을 추가적으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든지 이 직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등의 활성, 비활성화 선택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다면은 실제로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목록입니다. 처음 로그인했을 때 업무 목록을 가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어, 나의 세무 대리인이 초대한 고객들이 신고 요청을 한 내역들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쌓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 고객 리스트 하나하나를 텍스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마 실제로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실 때 저희가 이 텍스닥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따로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닥이 어떤 건지 한번 인지를 하시고 고객 한 명당 저희는 텍스닥이라는 용어로 구분을 한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무대리인 분들이 하셔야 될 먼저 첫 번째 업무는 이 고객들 텍스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텍스닥을 체크하신 다음에 4번 배정을 보시면은 이 담당자를 이 고객들은 누가 담당해? 라고 담당자를 선택해서 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정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1번에 배정관리 필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내신고서, 전체 신고서, 미배정 신고서가 있어서 배정이 안 된 고객들만 미배정 신고서로 필터를 거시고 분류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고객 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검색 메뉴이고요. 이 검색 메뉴는 이제 특정 고객에 대해 뭐 휴대폰 번호, 뭐 이름 같은 걸로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3번 이제 필터입니다. 일단 저희가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필터를 할 수 있게 기능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먼저 신고 상태별, 그리고 이 신고 상태는 제가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유형이 일반인지 자율인지 이것도 뒤에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상세액을 뭐 환급으로 발송했는지 납부가 잇따라 발송했는지 뭐 추가 공제, 설문 요건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업소득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프리랜서 수익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뭐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 대상인지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제 비용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알림톡으로 카드 내역 좀 더 주세요 라고 알림톡도 발송할 수 있는데 그 발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필터로 좀 더 손쉽게 고객을 모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중에 따로 커스텀 유형이라고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에서 따로 정리해둔 필터 외에 따로 나는 이런 고객들만 모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커스텀 유형이라고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폴더 정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상세 화면에서 가나다 등의 유형을 선택해서 고객별로 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아까 필터 중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 유형에 대해서 크게 일반 고객과 자율 고객으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 고객 같은 경우는 세무원 시스템에서 신고를 지원해서 세무원 내에서 이제 전자신고 파일이라든지 끝까지 진행이 가능한 고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율 신고 같은 경우는 아직 세무원 내에서 시스템상 지원이 안 되는 고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대략적인 유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복지장부라든지 공동사업자, 뭐 금융소득,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다. 이런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객에 따라서 한 번 더 신고 구분이 시스템 신고로 하냐, 직접 신고로 하냐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신고는 저희 세무원 내에서 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신고까지 하겠다라는 분류로 봐주시면 되고, 직접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난 따로 더존이나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를 할 거야에 대해 신고가 구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이 들어오고 신고가 완료됐을 때까지 또 페이지에 보이시는 배정 대기부터 환불 완료까지 상태로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상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고객이 신고 신청을 완료하면은 배정 대기 상태고 세무 대리인이 이 고객에 대해서 담당자를 배정했다 하면은 검토 대기 상태 고 검토 포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객은 내가 신고 안 할래 한 상태. 그리고 이 고객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하고 예상세액을 발송했다 했을 때 단계가 검토 완료 단계. 그리고 고객이 결제까지 했다 했을 때에 대한 결제 완료 단계. 그리고 고객이 결제 완료 후 추가 정보 입력까지 전부 다 끝내서 신고 신청을 했다 상태인 신고 대기 단계. 그리고 세무 대리인분들이 실제로 자료를 다 정리하고 신고할 때 상태에 따라 신고 진행 중 또는 실패, 완료 상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고객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환불을 했다에 따라서 추가적인 환불 완료 상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무 목록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면은 이제 상세 화면 또는 업무 정보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기 화면을 들어가는 법 말씀드리면은 여기 하단 고객 리스트에 보시면은 행중에 귀속연도 텍스독 아이디라고 있으실 거예요. 요 텍스독 아이디 파란색을 클릭하시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업무 정보 화면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화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세액 검토 및 신고 기능을 보시면은 그게 요약 정보, 수입, 경비 메뉴에서 고객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수입이나 경비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금액, 소득 공제, 세액 감면 공제, 가산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소득 금액 외에 공제 금액들을 확인하고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객 관리 기능입니다. 크게 이제 메모, 이 고객에 대한 특이사항은 이제 어떤 게 있어? 그래서 세무 대리인분들끼리 공유하는 메모 기능, 그리고 이 고객한테 내가 알림톡을 발송할 거야. 그리고 어떤 알림톡이 발송이 되었어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알림톡 메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타임라인, 이 고객이 어떤 식으로 지금 로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신고가 완료됐고, 언제 예상색이 발송됐고, 이런 로고들이 나오는 타임라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예상세액 발송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메뉴별로 크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수입 화면에서는 이제 수입 금액에 대한 여부를 각종 과세자를 비교하고 수입 내역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대해서는 이제 장부 정리라든지 뭐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같은 내역들을 확인하고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예상세 또는 간편정보 메뉴에서 요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경비를 넣고 싶은 얼마 정도 더 추가하고 싶다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계산 메뉴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인적공제 관련된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라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신고 때 반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인데요. 아마 여기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장부 같은 경우 수입 금액은 당연히 수입 화면에서 각종 과세자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경비 같은 경우는 뭐 장부를 통해 신고할 때는 뭐 장부상에 작성된 경비, 추계로 할 때는 자동으로 계산된 경비율이 적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크게 근로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은 이제 기본적인 부양가족 정보나 공제 내역은 지급명세서를 참고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고객의 설문으로 계산이 된다. 고 근로 인적 공제 외의 공제 내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명세서나 간소화 자료를 재계산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제 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뭐 연금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도로상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보험 같은 내역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 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자녀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 설문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지급명세서나 간소화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의 자료를 전부 취합하여서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간소화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기본적인 공제 내역을 반영해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관계없이 전자신고세액공제, 고객 계정으로 신고할 때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아닌지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금액이 반영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고객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상세액 발송 전, 그러니까 신고 신청 시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소득 금액은 뭐 각종 과세 자료와 홈택스에 나와 있는 사업용 카드나 뭐 세금 계산서 같은 내역으로 제가 초안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상세액을 발생할 때는 요 경비 플러스 내가 추가적으로 경비를 얼마 정도 반영할 거야에 대한 추가 경비 인정액을 넣으시면은 그 금액이 포함이 돼서 소득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결제 후에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간편정보에서 여기 입력한 뭐 추가 경비 인정액을 계정 과목별로 어떻게 나는 입력을 할 거야 넣어가지고 최종 소득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앞에서 대략적인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메뉴 하나하나 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정보 메뉴이고요. 요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기본적으로 요 납세자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 그리고 요 민감정보 포함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스킹 처리되어 있지만 마스킹 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한 내역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커스텀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필터에서 말씀드렸던 그 폴더 정리 기능, 을 이제 여기에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무 대리인별로 따로 뭐 분류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이 고객은 A유형, B유형식으로 난 폴더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율 고객 유형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율 고객은 저희 시스템 내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고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율 고객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유 때문에 시스템 신고가 불가능하고 이제 자율 신고로 하셔야 돼요. 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텍스 레이이고요. 요 텍스 레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 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매출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안내문이랑 좀 달라요. 부가세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같은 기존의 홈택스에서 제공해 주는 내역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서 따로 로직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내역까지 표시를 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이어서 요약 정보를 좀 내려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 사업장별로 이제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개업을 했고, 언제 폐업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업종은 무엇이고,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소득 및 부양가족 정보에서 이 사람의 소득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앞에 설문 또는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는지, 그 마지막 여기 설문 응답 결과에서 앞에서 어떤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만족이 됐어요. 어떤 거 공제 받을 수 있어요.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메뉴 수입 메뉴입니다. 요 수입 메뉴 같은 경우는
이 납세자의 과세 자료를 비교해서 확정 짓는 화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수입화면 들어가시면은 소득별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그리고 기납부세 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다른 소득 같은 경우들은 거의 다 이제 지급명세 같은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노출을 해드리고 있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각 과세 자료별로 내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제공해드리고 이제 비교해서 어떤 소득으로 난 넣을 거야 확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요 2번 버튼인 내역 확인하고 수정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요 상세 내역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크게 이제 프리랜서 업종이냐 아니면 프리랜서 외에 나머지 것들이냐로 구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들은 사실 이제 부가세 신고서나 이런 것들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매출액이 얼마다 정도냐는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고, 프리랜서 사업자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랜서 업종 코드별로 이제 지급자가 누구고 요 지급자에 대해서 뭐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아니면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대한 모든 과세자료를 보여드려 가지고 혹시나 뭐 지급이랑 내역이 좀 다르다 하면은 난 이 소득은 뺄래 같이 소득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시는 기능은 여기 5번에 활성, 비활성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 여기 없는 사업자가 있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6번에 사업소득 추가를 클릭하여서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도 따로 추가해서 넣으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비 화면입니다. 이 경비 화면 같은 경우는 장부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메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분류해드리고 반영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 홈택스 경비 내역에서 내 사업장이 누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분류가 되고 있고, 여기서 사업장명을 클릭하시고, 아이고, 두 번째 보이는 뭐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각의 탭에서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탭별로 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며칠 날 어떤 거래처에서 얼마가 지출됐고 여기에 대한 계정 과목은 무엇이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계정 분류는 저희가 AI를 통해 1차적으로 분류는 해드리고 있지만 혹시나 좀 변경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이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계정 과목을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비용 항목 중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넣을 건지 선택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 탭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건비는 따로 원천세 신고 데이터를 스크래핑 해가지고 자동으로 반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기준으로 신고된 원천세 내역이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같은 의미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급이자이고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설문을 통해서 네, 일반적인 사업자가 뭐 따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있다 하시면은 그런 내역들은 따로 저희가 데이터상 남아있는 게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급이자 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넣어서 비용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탭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뭐 따로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앞에 세금계산서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서 분류한 계정 과목 중 고정자산 항목이 있다면은 자동으로 여기 금액이 반영이 될 거고 여기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요 다음 팁, 연말정산 간소화이고요. 사실 여기는 단순히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객의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보여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따로 자료 제공 받은 부양가족이 있다면은 그 부양가족의 내역까지 같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득 금액이고요. 요 소득 금액은 뭐 각 사업장별로 앞에서 확정한 수입이나 경비를 바탕으로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고 그 외에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면은 결손금 내역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탭인 소득공제 탭이고요. 요 소득공제 탭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예상세 발송 전과 후 화면이 조금 달라진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세 발송 전에는 이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어 정도만 설문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부양가족별로 아니면 공제별로 몇 명이 해당돼 내역이 나온다고 봐주시면은 고객이 결제를 하고서 예상세액을 발송을 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금액까지 결제를 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을 했다면은 이 부양가족 화면이 이제 인별로 뭐 이름 누구고 여기에 대한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추가적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내역이 보여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양가족을 앞에서 고객이 체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제외해야 되는 인원이야 아니면 뭐 주민번호가 잘못됐어 라고 하신다면은 1번에 부양가족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부양가족을 이 부양가족에 대한 뭐 주민번호라든지 기본공제에 넣을지 말지라든지 추가 공제 여부를 다시 한번 분류해가지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공제 쪽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주택자금공제 같은 경우 저희가 고객한테 그러니까 앞에서 받았던 설문을 바탕으로 이 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번 이제 창준금 같은 경우인데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등인데요. 저희 세무원 서비스에서 신고가 지원되는 유형을 세액감면 쪽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별도의 명세서가 있는 것들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투자세 공제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 시스템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그래도 나는 세무원을 통해서 하는 게 좀 간편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요 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한다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 넣어 두었냐 하면은 어, 이제 추가 경비 인정액을 넣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아서 뭐 넣은 금액이 예를 들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사용 금액보다 더 크다.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액을 넣는다 뺀다 기능을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세액 감면 공제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액 감면 공제 해당 여부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고객이 앞에서 설문을 진행했던 뭐 창준감이라든지 뭐 고용증대라든지 뭐 공장이전 같은 설문을 기반으로 이 사업장은 어떤 공제가 되고 어떤 공제가 안 돼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표시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 2번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문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3번의 뭐 중치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특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이 있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도 자동 계산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금액을 풀어드리고는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자율고객이다. 아니면은 따로 홈택스를 통해서 따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뭐 각각의 이런 대상 금액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실제 홈택스에 대한 양식에 맞게 저희가 화면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 공제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고객한테 이제 월세 해당 여부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이제 따로 뭐 증빙 같은 건 없는데 월세 내가 얼마 정도 있어요. 라고 고객이 직접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그 금액을 이제 100% 믿어서 반영을 해주기에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세무대리인 분들께서 월세 금액 확인을 누르셔가지고 이 고객이 이만큼 입력을 했는데 난 이거 반영해 줄 거야. 내역을 체크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은 월세세액 공제도 반영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의 경우인데요. 뭐 가산세는 저희가 뭐 신고 안내문 같은 거를 참고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을 해준다. 금액을 계산해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화면, 그리고 화면에서 어떻게 이제 금액을 조절하고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득 금액이나 공제 내역을 조정을 했어. 그러면 이 다음 단계 예상세액 발송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인 저희 핵심 기능에 대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세액 검토 및 발송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메뉴를 통해 금액을 확정을 지었다면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예상세액 발송을 통해서 고객에게 너에 대한 세액은 얼마야? 그리고 조정료는 얼마야?에 대한 내역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예상세액 발송 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는 먼저 신고 계정 선택이고 이 고객을 나는 이제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신고를 할 거야. 아니면 고객 홈택스 계정으로 신고를 할 거야.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당연히 고객 계정으로 하신다면은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액 계산. 나는 이 고객에 대해 뭐 간편 정보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추계로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따로 도전 같은 경우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할 거야. 에 대해 계산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 수수료 입력, 조정료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조정료는 얼마입니다. 까지 입력을 해서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수수료는 이제 따로 이제 원래 CMS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영어를 입력해서 따로 결제 없이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 정보를 했을 때 화면인데요. 아마 이 계산력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아마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스킵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은 여기 3번 추가 경비 인정액이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세무원 관리 메뉴에서 기본적인 세팅 내역을 바탕으로 금액이 계산은 되지만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따로 홈택스 없는 자료에 대해서 얼마 정도 경비로 더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할 거야. 신고를 할 거야. 여기 있다면은 여기 추가 경비 인정을 클릭하셔서 비용을 조금 더 계산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추계이고요. 추계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 경비를 적용이 됐고 그 바탕으로 나머지 것들이 계산이 된다. 그리고 직접 계산이고요. 뭐 직접 계산은 따로 저희 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를 제공해 드리기보다는 세무 대리인 분들이 별도로 신고할 건데 별도로 신고해가지고 한 이 정도 세금으로 나올 것 같아. 해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세액을 발송하고 고객이 뭐 결제 후 추가 정보를 입력을 다 완료했다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하실 게 여기
좌측 메뉴 중에 간편장부 작성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뉴는 장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경비를 통해 신고하시는 경우는 따로 이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사업장별로 사업자 번호 또는 인적 영역 같은 경우는 업종 코드별로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앞쪽에서 이제 수익 경비를 통해 계산된 기본적인 손익계산서 형태의 계정 과목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여기 추가 경비 인정란에 홈택스 자료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경비들이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경비들은 어떤 계정 과목이야 분류를 먼저 별도로 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여기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완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부까지 마무리를 하고 실제 신고를 하실 텐데요. 신고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게 홈택스 로그인이에요. 그래서 홈택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첫 화면, 맨 처음 로그인 할 때 화면 기준으로 캡업 버튼을 누르시고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인증서 화면이 나오게 되시고요. 이제 PC에 저장된 세무대리인 인증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지 신고 준비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준비가 완료가 됐다면은 신고 메뉴에서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신고하면서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상세액 발송했을 때 뭐 소득 금액이나 뭐 공제 금액은 이렇게 됐었어. 근데 실제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할 때, 고객 계정으로 할 때 이렇게 세액이 변동이 돼가지고 실제 신고가 될 거야에 대한 비교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밑으로 가시면은 실제 신고도 어떻게 할지, 실제 신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방식은 크게 시스템 신고와 직접 신고로 나누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시스템 신고 기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신고 계정을 선택해서 난 세무사 계정으로 할 거야 아니면 고객 계정으로 할 거야 선택하시고 신고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대한 납부서 접수증이 전부 다 스크래핑 돼가지고 보여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신고가 실패했을 때는 저희 기존에 이제 도종 같은 걸로 전자 파일 검증하셨을 때랑 동일하게 이제 신고를 메시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까 뭐 소득공제 메뉴라든지 아니면 뭐 장부 메뉴에서 이 오류를 해결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하시면은 신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요 외에 이제 홈택스 쪽 문제 등으로 통해서 이 신고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5월 초에 뭐 따로 더종 같은 경우도 그랬을 텐데 뭐 스크래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뭔가 전자파일 외에 다른 오류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별도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를 실패할 때 오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직접 신고입니다. 직접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를 저희 세무원에서 한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전자파일 등의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이후의 단계를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하고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신고 후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왔다. 직접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접수증 납부서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홈택스에서 이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 아니면은 접수증 납부서를 PDF로 받으셔서 이걸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 방식과 무관하게 따로 시스템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내가 세무원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내가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했어. 그래서 별도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는 얼마가 나왔어. 입력을 하실 수 있고, 납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랑 동일하게 이제 PDF를 받아서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입력해서 지방소득세 얼마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고객 관리 기능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고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고객과의 연락, 그리고 뭐 이력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한 메뉴를 조금 더 설명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음, 먼저 여기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고객의 상세 정보 또는 텍스트 상세 정보를 가시게 되면은 그게 메모 기능, 그리고 알림톡 기능, 그리고 타임라인 같이 뭐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객의 특이사항 그리고 알림톡 발송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알림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고객한테 뭔가 추가적으로 요청할 것들이 있다면은 알림톡을 발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카드 내역이 없어요. 뭐 개인 카드 따로 쓰신 거 있다면은 저한테 내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추가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홈택스 계정이 잘못 입력했어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부양가족 정보가 잘못됐어요. 또는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요 번호로 연락 좀 주세요. 같이 고객 관리에 필요한 알림톡 템플릿들도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고객 관리 기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나 이 고객이 좀 오긴 했었는데, 이 고객이 따로 환불을 요청해. 아니면은, 난 이 고객은 따로 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 같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검토 포기, 환불 기능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먼저, 저희 세무원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 저희 세무원에 환불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고객은 세무 대리인분들의 거래처인 거고, 분명 세무 대리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세무원에 환불을 하게 되면은 세무 대리인분들이 분명 당황스러워 하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을 하려면은 고객이 세무 대리인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세무 대리인분들이 관리 페이지에서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환불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기 예상세액 발송 쪽에 1번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검토 포기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검토 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결제 전에는 이제 이 고객은 이런 사유로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결제를 한 단계 이후라면은 환불도 진행되고 검토도 포기할 거예요. 식의 환불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완료가 된다면은 이제 고객은 따로 이제 환불 처리 완료됐어요. 알림톡을 받게 되고 이런 식의 환불 완료됐습니다. 에 대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으로 좀 운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서비스 정책의 과금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저희 세무원의 신고 방식은 일반 고객과 자율 고객이 있고 이 고객별로 또 신고 구분이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원 같은 경우는 과금 기준은 신고 건당 1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요 1만 원 책정이 된 기준은 일반 신고, 그러니까 시스템 신고가 지원되는 고객 중에 실제로 시스템 신고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1만 원이 청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저희 세무원 서비스에 대한 오픈 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용 신청 또는 계정 생성과 관련해서 진행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별도의 시트로 세무원 이용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약 완료되신 분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받게 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계정을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줌 링크에 좀 채팅을 하나 메시지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세무원에 대한 소개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속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전 알림 신청란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 정보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려서 계약 등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실제 뭐 세팅이라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럼 다음으로 서비스 오픈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재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계약이나 이제 생성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실제 저희가 계정을 생성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계정 생성 후에는 진행하실 수 있는 게 말씀드린 그 프로필 설정이라든지 직원 초대를 통해 이제 5월 준비를 위한 기본 세팅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세무사무소 고유의 초대 링크는 아직은 이제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실제 5월 7일부터 이 초대 링크가 오픈이 돼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순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이제 정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득세 신고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차, 2차에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5월분은 6월달, 그리고 6월 발생분은 이번 소득세가 6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6월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정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산 시에는 이제 피지 수수료, 요건 이제 어차피 고객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 피지 수수료 약 2% 정도만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세무 대리인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산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저희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3일 전까지 전체적인 이용 금액이라든지 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산 말일까지 대금을 전부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은 이제 10월까지 요 정산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이용료에 대한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산을 말일까지 저희 세무원 이용료를 별도로 입금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산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실 게 저희가 따로 검토 포기는 어차피 저희 쪽으로 아예 신고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신고하실 때 시스템 신고 또는 직접 신고 어느 신고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저희 쪽에 이제 완료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이게 정산할 때 이제 신고 완료 어떤 고객이 실제로 신고가 됐고 안 됐고 이런 것들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직접 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원 쪽에서 꼭 완료 처리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대시보드 또는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문의하면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무원 이제 세무대리인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이 대시보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업무 현황들, 뭐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 내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나의 사무소 전체에 대해 뭐 총 얼마가 결제가 있었고 환불이 얼마가 되었고 저희 세무원 이용료는 얼마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요 매출이나 이용료 같은 경우는 아까 직원 초대 때 말씀드렸던 정상 권한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1번에 가이드 버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요 지금 설명회 때 지금 보여드렸던 이제 따로 PDF 파일을 링크식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번 1대1 문의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채널톡을 통해서 이제 10시부터 6시 반까지는 바로 채널톡을 통해서도 궁금하시거나 뭔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서비스 설명이라든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제가 일단 4시까지 잡아두었는데, Q&A 또는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신 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